가계부를 영혼 없이 쓰면서 왜 지출이 안 주냐고. 영혼을 담아야 돼요. 정산회담. 네. 그거 한참 시작할 때 제가 유튜브를 막 시작했어요. 제가 1월 말에 유튜브를 오픈을 했거든요. 근데 정산회담이 2월달부터 시작을 했을 거예요. 맞아. 네, 그쵸. 2월, 근데 그게 오래 하지는 않았어요. 중간에 뭐가 문제가 됐던 건지 왜 그랬는지, 그때 마침 코로나가 터졌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 프로그램이 폐지가 됐어. 그래서 재밌게 보고 있었는데. 그쵸. 되게 재밌지 않았어요? 네, 되게 재밌고, 사실 게스트 분들도 이제 홍선아 작가님 나오셨고, 네, 그리고 유수진 대표님 나오시고 해갖고, 저는 사실 그걸 보면서 나는 언제 저런 분들하고 방송을 해볼까. 왜냐면 이제 방구석 유튜버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오늘 모시게 되어서 유튜브도 지금 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뉴스레터를 발행하시는 업체의 대표님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는 기자님이시기도 했고, 그리고 오히려 더 유명해지신 계기로는 그 재테크 관련된 책, 그거 한 30만 부 나왔던가요? 사실 제가 책을 되게 꾸준히 많이 썼어요. 사실 토탈 제가 쓴 게 이제 저 혼자 쓴 건 한 8권 정도?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서 베스트셀러도 있고, 사실은 그냥 평타를 친 것도 있는데, 사람들한테 이제 꾸준히 제가 그렇게 책을 내다 보니까, 재테크 책 굉장히 많이 낸 그런 기자로서, 제 이제 브랜드가 이제 딱 붙여진 거죠. 재테크의 여왕책을 썼는데, 그 책도 완전 대박이었죠. 그쵸.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께서 어떻게 보면 그 책을 읽고 하셨으면은 짠테크 쪽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단계는 이제 졸업해가지고 사실 제가 아직도 짠테크 하고 있으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2015년도에 제가 짠돌이 짠순이 인터뷰 해가지고 막 가계부 막 쓰고 막 한 달에 막 100만 원으로 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목돈을 모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불렸어야지. 근데 아직도 막 가계부를 안 쓴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막 짠택하고 있으면 발전이 없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다만 제가 이제 그 단계를 지나온 사람으로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필요한 겁니다. 지나와 보니까 투자에는 왕도가 없는데 아끼고 절약하는 데는 왕도가 있어요. 이거는 진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운동하는 것도 노력한 만큼 되게 정직하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투자라는 것도 운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재능적인 영역에 되게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근데 아끼고 절약하는 거는 나의 마음과 의지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왕도가 없고, 이 단계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지나올 수 있다. 저는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 막 수기로 가계부 썼었어요. 지금 앱으로 다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다양한 앱들이 있어가지고 나를 얼마나 많이 감시해요. 뭐만 하면 있어가지고 너 뭐 썼다, 뭐 했다, 뭐 다 알려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썼던 거는 저는 이제 일일이 영수증을 다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아날로그식으로 저희 어머니들이 하셨고 라떼 시절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가계부 같은 거 이제 덕지덕지 이렇게 막 영수증 붙이고. 근데 사실 그렇게 하는 게 저한테는 되게 더 기억에 남았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요즘에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엑셀도 너무 잘 돼 있고 또 엑셀도 가계부 엑셀 파시는 분들도 되게 많던데 저도 엑셀을 만들긴 했지만 저는 어떤 엑셀을 써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자기가 지출 관리만 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일단 아끼고 절약하는 거에 있어서는 왕도가 없고 그거는 자신의 의지만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기저에는 반드시 가계부가 있는데, 항상 물어봐요. 가계부를 어떻게 써야 되냐고. 근데 가계부 쓰는 것도 방법이 없어요. 그냥 이 가계부를 쓴다는 것 자체. 근데 이 쓸 때 뭘 생각해야 되냐면 반성, 결심. 어떻게 보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가계부를 영혼 없이 써요. 기계처럼.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영혼 없이 많은 행동들을 하잖아요. 네, 맞아요. 가계부를 영혼 없이 쓰면서 왜 지출이 안 주냐고.
영혼을 담아야 돼요. 영혼을 담아서 가계부를 써야 되는데. 네. 이런 거 있잖아. 네. 내가 이렇게 딱 가계부 펼쳤어. 요즘에 뭐 밥 하나만 시켜도 12,000원씩 하잖아. 그렇죠. 배달비도 붙고 하면. 대박. 네. 뭐 배달의 민족 한 번 시키면 25,000원 나가요. 근데 그런 거 시키면서 이제 내가 너무 지친 나에게 그 선물을 줬어. 보상 심리로. 그리고 난 이게 딱 먹고 났더니 가계부 딱 썼는데 배달의 민족 25,000원. 그러면 근데 그게 만약에 뭐 저녁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것도 매주 만약에 저녁을 했다고 해쳐요. 네. 5일 연속? 네. 75,000원. 그럼 완전 멘붕에 빠져야 되는 거죠. 반성을 깊이. 현타가 와야 돼. 아, 나는 왜 배민을 시켜 먹고 있을까? 그렇죠. 나의 어떤 심리가 배민을 시켜 먹게 만드는 건지 자아 성찰을 해야 돼요. 이게 되게 내가 뭔가 소비를 할 때는 굉장히 심리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뭔가 허할 때, 심리적으로 만족되지 않을 때 굉장히 충동적인 소비를 한다는 거죠. 그거는 되게 제 얘기가 아니고요. 많은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소비 이런 것들에 대한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소비 치료요? 네. 소비를 안 하도록? 네. 왜냐면 소비가 어떻게 보면 이건 너무 그러니까 약간 신용불량자 된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채무 같은 것들 이제 채무 불량자 된 분들을 대상으로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재활 프로그램. 그런 분들도 제가 인터뷰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을 데리고 소비에 대해서 묻고 또 묻고 그럼 그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는 운다는 거예요. 난 친구가 없고 외롭고 이런 것들이 너무 과도한 소비를 부르는 거죠. 그러면서 카드를 돌려막기를 계속하게 되고 그럼 결국엔 이건 너무 극단적인 케이스지만 일반인들도 어느 정도는 내 안에 어떤 뭔가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뭐 지나치게 명품백에 집착한다거나 내가 뭔가 지나치게 외모적으로 보여지는 거에 집착한다거나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단계를 지나왔기 때문에 저는 일단 소비를 아예 안 해요. 그러세요? 이런 옷들도 좋아 보이는데. 이거 한 6년 됐어요. 진짜요? 네네. 제 회친구는 이것도 한 2년 신고 있어요. 똑같이. 부자 언니, 부자 누나인데. 전 명품 1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 가방이 아예 없어요. 샤넬 이런 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왜냐면 저는 그게 사실 그게 저의 밸류를 나타낸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멋진 여성이시죠. 저의 밸류는 몸무게? 네. 아니 그러니까 날씬하면 뭘 걸쳐도 몇만 원짜리를 걸쳐도 그렇죠. 내 지금 그 옷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가계부 대신에 그걸로 반성하시는 거예요? 저 반성해요. 정말요? 네. 그래서 다 연결이 되니까 나를 절제하고 내 생활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누가 나를 컨트롤하겠어요. 그런 것도 다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가계부를 쓸 때는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다. 영혼을 담아라. 그래서 내가 되게 진지하게 고민해야 돼요. 이 소비를 왜 했는지에 대해서. 그거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저도 맨 처음에는 짠돌이 짠순이들이 인터뷰할 때 되게 설레고 되게 기대에 찬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들을 인터뷰를 하러 가요. 왜냐면 뭐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였던 사람이 뭐 30대 1억을 모으고 이런 거예요. 무슨 비법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됐을까? 너무 궁금해서 딱 가잖아요. 열심히 인터뷰를 하고 나면 딱히 특별한 게 없어. 근데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하잖아요. 가장 큰 차이는 굉장히 작은 차이였어요. 어떤 차이였어요? 이 사람들은 무조건 선 계획을 해요. 소비에 대해서? 내가 계획하지 않은 소비는 안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비가 왔어요. 우산 하나도 허투루 안 사요. 일반인들은 비 온다. 뭐라고 해서 그냥 막 사죠. 뭐 5,000원짜리 3,000원짜리 뭐 그냥 하나 사잖아요. 절대 안 사. 내가 딱 계획한 것만 사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냥 얼핏 들으면 뭐야 별거 아니네. 한번 해보세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내가 우산을 사서 뼈아픈 내가 이걸 안 써도 되는 건데 쓰는 그런 뼈아픈 감정을 느꼈으면 그쵸 그쵸. 그 다음부터 날씨를 매일매일 확인을 해요. 그러니까요. 아 이렇게 대비를 하니까.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생각해서 그냥 계속 집에 오면은 그냥 일회용 우산이 쌓여 있는 거지.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저희 집도 그래요. 가보면 나 비 올 때마다 그냥 급하게 사는 우산들이 다 쌓여 있어. 그런데 그걸 그냥 보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 거지. 영혼이 없었네. 이게 사실은 작은 차이잖아요. 네, 그렇죠. 큰 차이가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그 사람들을 인터뷰를 하러 갈 때 너무나 큰 거를 기대했던 게 되게 나이브했구나. 그 사람들을 인터뷰를 하면서 그 작은 차이를 발견해내는 게 재테크 전문 기자의 실력이구나. 그렇네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실제로 저도 되게 소비 습관이 아예 없는 사람이었었거든요. 저도 저희 집에서는 그냥 내놓은 자식처럼, 왜냐면 너무 이렇게 경제관념이 없으니까. 그런데 경제 기자가 되시고 네. 재테크 책 쓰고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다들 세상 일을 모른다고. 네. 뭐든지 될 수 있다. 네. 진짜 왜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고 자라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돈이 필요할 때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뭐랄까 사회 제도에 수능적으로 살아왔어요. 그냥 아무 그렇게 막 일탈 없이 그냥 학교집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놨으니까 딱히 돈 쓸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한테 나 해야 돼. 그러면 엄마가 딱 주고 뭐 해야 돼. 대학 가서도 약간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경제관념이 없는 사실 그런 거였고, 그래서 난 내가 굳이 돈 벌 생각도 별로 없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네. 많은 소비를 했던 분께서 이제 좀 절약도 하게 되시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아예 무료기 아예 사라졌어요. 정말요? 네, 관심이 정말 필요한 거 아니고서는 잘 안 사고 지금 쇼핑 되게 귀찮아해요. 오히려 이제 돈 벌고 투자하는 거에 더 큰 재미를 느끼시고. 그렇죠. 저는 요즘에 완전 이제 사업을 운영하고 이런 부분들이 또 저한테는 인생 2막이고 새로운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정말 도전적이에요. 기자 생활할 때랑은 완전히 다른 어떤 애티튜드를 가지고 그렇죠. 살아야 사업은 전혀 다르니까. 네. 직장인이나.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가 머릿속에 꽉 차 있어가지고 소비에 대한 생각이 원래 없었는데 또 아예 없어졌어. 근데 말씀 듣고 나니까 그런 게 떠오르네요. 내가 할 게 없어서 소비를 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여유가 있어야 돼. 그렇죠. 네. 내가 뭔가 어떤 거에 대해 몰입하고 있고 하면은 사실 그런 쪽으로 생각이 안 될 수도 있는 거. 그렇죠. 그리고 내가 뭔가를 사려고 하면 검색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시간이 아까우시고. 네. 그게 사실은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런 걸 되게 이제 막 즐거워하고 막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솔직히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소비보다 더 좋아할 만한, 더 매진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는 것도 하나의 그렇죠. 그렇다고 제가 아예 소비를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소비를 할 때는 제가 그거를 썼을 때 아웃풋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는 거. 예를 들어서 저는 요즘 운전을 거의 안 하거든요. 근데 주로 이제 이동하면서 택시 안에서 주로 일을 해요. 네. 투자의 개념인 거네. 시간에 대한 투자. 그렇죠. 제가 그 시간에 차라리 운전을 해서 내가 돈을 세이브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택시 타고 다니면서 내가 그 시간에 일을 하는 게 제 사업에는 더 도움이 되니까. 네. 지금 이제 짧은 시간인데 부자 언니의 성공기를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